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정말 비슷한 사건 상담을 한 두 건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물론 많이 일어난다라고 감은 잡았지만 실제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구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걸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설계도, 어떤 설계도를 그리면,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이게 되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그릴 거잖아요. 설계도를 그려서 이걸 직접 만들지 않고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외부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주죠. 그게 뭐 금형 업체일 수도 있고 기계 제작 업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보통 이게 기계 제작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거든요. 즉 갑이 발주를 한 쪽이죠. 갑이 을한테 요래 설계도를 우리가 줄 테니까 요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줘. 그럼 우리가 뭐 돈을 총 금액이 얼마인데 계약금으로 얼마 주고 뭐 중도금으로 얼마 주고 잔금으로 얼마 줄게. 대신에 요런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고 뭐 검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줄게. 뭐 보통 이런 계약을 많이 하죠. 보통 그럼 이런 계약을 할 때 주 관심사는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니까 을이 만드는 쪽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요 물건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제대로 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갑을 관계에서 갑이 어떤 기계를 을로부터 한 세 대를 사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대를 납품을 받았어. 이게 장사가 잘 돼. 근데 이 기계가 되게 쌈박한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업계에서 조금 이제 유명해진 거지. 이 기계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제조업체인 을이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갑과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거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든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만들어 세 대 팔아먹었으면 더 이상은 팔 데가 없으니까 딴 데다가 이걸 이제 팔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은 그래, 안 그래도 시장에서 저걸로 뭔가 만들어내던데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그 기계 제품의 설계도가 바깥으로 유출되고 이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기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러면 더 확실하겠죠. 우리가 만드는 이 기계 설계도, 그 다음에 이런 작동법, 이런 것들을 다 특허로 다 이렇게 출원을 해놔서 이거는 우리가 특허받은 거야. 특허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쓰게 되면은 넌 특허 침해야. 이렇게 특허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특허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틀어서 회피 설계를 해버리면 이게 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너 우리한테 물건 제대로 잘 만들어줘, 그래야 우리 돈 준다, 이런 식의 제조 공급 계약과 더불어서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너네들한테 주는 이런 내용들은 다 비밀이야. 그리고 이런 비밀은 절대 바깥으로 유출하면 안 돼. 또 되게 어떤 경우에는 요런 것은 우리의 독점 계약으로 딱 체결하고 이것과 중복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계약은 딴 데랑 못해. 근데 이런 것, 이렇게 이제 더 옥죄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요거를 영업비밀로 만든 다음에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을 하고, 요런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이 계약서 안에다가 요런 A, B, C, D 요 부분은 우리의 영업비밀이야. 그래서 이 영업비밀을 설계도들을 너희들한테 주면 이거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돼. 유출하게 되면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우리의 영업비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면 이것은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 이게 뭐 징역 5년 이하인가 그래요. 이게 아마 최근에 더 올라갔죠. 자,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이거 갑한테 납품을 했는데 말이야, 요거를 다시 딴 데 좀 납품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단순한 제조 계약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 영업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고, 갑 쪽에서 그거를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다 등록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된다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할 때 막 그랬어.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대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거죠. 함부로. 원래 법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이거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그 어떤 장래 예방적인 효과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을이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우리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있는 기계를 갑이 직접 우리 공장에서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서 외주를 줄 때,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그냥 설계도 보고 만드는데, 만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런 효과가 있는 기계구나, 이거 괜찮네, IQ가 높아지는 거죠, 을이. 그렇게 되면 을이 그 기계를 가지고 딴 쪽에다가 오퍼를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갑이 을과의 계약에서 이 비밀유지 계약을 기교적으로 잘 맺어야 돼요. 그냥 일체형 그냥 비밀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력이 없고요. 우리 영업비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영업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등록을 미리 해놓고 그거를 비밀유지 약정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상당히 강력해진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